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란 나라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였다고요? 고조선. 자, 이 고조선이 결국 멸망하게 된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줄 한해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이유. 여러분 혹시 장기판 해보셨어요? 장기에 보면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빨간색이가 한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202년 중국에 세워진 요 한이 침입해서 그 고조선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치?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고조선 이후에 우리나라에 세 개의 나라가 생긴다. 그래서 바로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아보는 거다. 네, 그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자 밑줄 중요해. 왕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체제를 갖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야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 가야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삼국시대에 포함이 안 된다? 왕의 권력이 어땠어? 약했다는 거야. 그 다음 체계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거야. 왜냐면 가야는 연맹왕국이라고 해서 여러 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나라를 갖추는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 왕이 뭐 있는 게 아니라 뭐 돌아가면서 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왕의 힘이 별로 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왕의 권력을 강화해야 된 이유는 당연하겠죠. 강력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이 국가에서 필요한 것, 훌륭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되긴 하지만 또 그 지도자가 죽고 나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 결국 국가가 갖춰야 되는 것은 일종의 제도를 갖춰야 되겠죠. 뭐 영어로 말하면 일종의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치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 결국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 힘이 유지가 되려면 국가라는 것은 제도가 있고 법이 있어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칙이 없으면 뭐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그렇다 보면 자기들끼리 다투는 일이 많을 거고 안에서 다투는 일이 많으면 힘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력해지려면 결국 누구의 힘이 강해야 된다? 왕의 힘이 강해야 된다. 왕의 힘을 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고구려 백제 신라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것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역사책에 남는 그런 국가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나 이 나라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율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해. 이 율령이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야. 율령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법이야, 법. 자, 알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고조선도 무슨 법이 있었어? 팔조법이 있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법이 있는 게 강력한 국가의 뜻이다. 어떻게 보면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이런 완성된 제도를 갖췄다. 그 다음에 법이 있으면 뭐예요? 왕의 권력이 강해야지 그 법이 지켜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강력한 법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경찰이나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때리면 처벌받고요. 이렇게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면 율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나라가 강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법으로 몇 세에서 몇 세의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놔야지. 법으로 안 정해놓으면 힘 있는 애들은 다 군대 안 가려고 도망 다닐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법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만들어가게 된다. 알겠나요? 두 번째로 노력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불교. 알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왕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즉 불교의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냐면, 왕이 왕인 이유는 이전에 태어난 전생에 굉장히 많은 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나는 왕이야.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덕을,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해서 너는 신하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치? 신과 같은 존재다.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데 쓰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한테는 너네 왕이 있는 이유는 왕은 옛날에 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너네는 착한 일을 덜 했으니까 평민으로 있거나 노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착한 일하고 내 말 잘 따라. 그러면 너네도 극락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되겠죠. 그런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정도만 뭐 기억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진 않으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 먼저 나오는 나라는 백제죠. 자, 그치? 여기 제목은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국가부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전성기가 무슨 말이야? 어느 집단의 힘이 가장 강하던 시기를 전성기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힘이 가장 강하던 시기.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건 백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백제 요 지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지도 시험에 꼭 나와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이게 백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백제는 4세기고요. 이때 전성기의 가장 유명한 왕은 근초고왕이야. 자, 4세기 근초고왕. 자, 이 지도를 보면 백제 4세기 근초고왕 때의 지도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국의 전성기는 어느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백제나 고구려, 신라 지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때 지도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나라의 전성기를 알 수 있는 유역은 바로 뭐를 먼저 파악하면 돼?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답이 나와. 자, 한강. 알겠죠? 자, 한강이 어디 있어? 자, 여기 있잖아, 한강. 맞아요. 여기 한강 요렇게. 그래서 여기 북쪽으로 간다 해서 얘는 북한강이고 얘는 남쪽에서 내려와서 만나기 때문에 남한강이야. 요 두 강이 만나서 이렇게 서해 황해로 흘러가는 게 한강이야.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심에 있죠. 그러니까 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다. 지금 지도를 보면 누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 자, 이렇게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몇 세기다? 4세기. 무슨 왕? 근초고왕. 이렇게 바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면 근초고왕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했을까? 이때 백제가 가장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다는 거지. 설명을 볼까요? 그러면 백제는 원래 처음에 나라를 만든 사람은 온조입니다. 온조. 자, 온조는 고구려의 원래 왕자였는데 주몽이, 주몽의 원래 아들인 유리왕이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면서 이 온조가 자기의 세력을 이끌고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지역에 세웠다. 알겠나요? 그쵸? 그래서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한강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백제의 근초고왕은 자,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다. 이야기가 나와 있지. 그럼 처음에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요 빨간색 부분만 온조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요 부분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 거야? 요렇게 백제가 요 밑에 지역까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한 거지.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한 일은 먼저 남쪽을 정벌한 것이지. 백제의 영토를 넓히는 일을 했겠지. 그렇지. 책에 나와 있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북쪽으로도 진출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고구려를 공격해서 이렇게 북쪽으로도 영토를 높였다. 그렇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 공격했다. 요 정도만 그냥 대충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초고왕은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이게 제일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주변 나라와 교류했다. 요 내용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주변 나라 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왜?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죠.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중국과 배로 교류하고 외와도 활발히 교류를 했다. 특히 또 둘 중에서 가장 많은 교류를 했던 건 일본입니다. 백제가 일본에 굉장히 많은 문화들을 알려주거든요. 문화. 네. 그래서 왕인 박사를 시켜가지고 뭐 천자문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예술, 문화예술, 예술품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백제는 왜하고 굉장히 친했다. 일본하고 굉장히 친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백제가 멸망할 때 이 일본이 막 백제를 돕기 위해서 뭐 지원군을 뭐 보낼까 말까 뭐 보냈다는 기록도 있고 막 이렇게 도와줄 정도로 백제와 일본이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서 왜 이렇게 한강을 차지하려고 했냐면, 한강을 차지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선진국이지. 여기에 있는 이 중국이 굉장히 선진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발달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 한강 유역을 더 차지하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백길로 이렇게 문화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이려고 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백제는 가장 큰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고 4세기다. 그 다음 어느 왕 때다고요? 근초고왕.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은 꼭 이 지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도 또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죠. 이번 단원 진짜, 이번 샤시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야. 자,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서 졸본에 세운 나라다. 자, 고구려를 세운 시초는 주몽입니다. 주몽. 자, 고구려의 시조, 우리 알고 있지? 주몽이야, 주몽. 주몽은 굉장히 뭘 잘 쐈다고 해요? 활을 잘 쐈다. 그지? 네, 그래서 이 주몽이 부여라는 나라, 원래 요 고구려보다 위에 있던 요 나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 처음에는 수도를 졸본으로 했다. 고구려의 수도가 처음에 졸본이었는데,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긴 해. 처음에 수도는 졸본이었다. 근데 이제 이 졸본성이 별로 크지 않고 땅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옮긴 성이 바로 국내성이다. 국내성.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성을 한번 더 옮겨, 수도를 한번 더 옮기는데 그 성이 바로 평양성이 됩니다. 지금 북한의 수도가 무슨 성이야? 어디야? 평양이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평양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의 수도는 바로 평양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네.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한 시대는 바로 5세기예요. 5세기. 자, 5세기에 전성기를 맞았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 지도를 보셔야 돼. 자, 지도 보면서 공부해 보시죠. 자, 고구려의 전성기는 바로 몇 세기? 5세기. 그 다음 이때 고구려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다. 요거 두 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으면서 확인해야 돼. 고구려의 전성기. 적는 게 너무 많나요? 선생님도 힘들지만
적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죠. 고구려의 전성기는 바로 5세기. 그러니까 백제가 4세기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고구려가 5세기야. 4, 5, 6 이렇게 기억하면 돼. 백제, 고구려, 신라고 4, 5, 6이야.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5세기 전성기를 맞이했다. 전성기는 어느 지역을 차지하는 것만 선생님 보면 된다고 했어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서울. 그치, 위례성 서울.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지. 아, 그러니까 이때는 5세기 지도구나. 이 당시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전성기를 맞이한 왕은 2명을 기억하면 돼. 한 명은 광개토대왕.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개토야, 토. 그럼 이 토자가 기준인데 토가 오락하는 그 토가 아니라 이 토가 뭘 말하는 거겠어? 땅이겠지, 땅. 그치? 그러니까 광, 넓을 광. 그치? 광, 넓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개척한다. 그러니까 땅을 넓게 개척한 왕. 말 그대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 봐봐. 화살표가 어마어마하죠. 그쵸? 북쪽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남쪽 한강도 뺏을 정도로 굉장히 영토를 넓힌 왕이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하니까 이름에서 뭔가 특징을 알 수 있어. 오래 사는 왕이지. 그치? 왕위를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장수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자, 광개토대왕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지역을 차지했다. 자, 요동 지역은 여기가 되는 거지. 자, 여기를 요동이라고 불러. 자, 이 지명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고구려는 누구랑 굉장히 많이 싸우냐면 여기 중국이랑 굉장히 많은 전쟁을 벌이게 돼. 고구려랑 중국은 사이가 안 좋았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중국이 쳐들어오면, 자, 요렇게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이 요동 지방이 되는 거야.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이 요동 지방에서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중국이 쳐들어오면 이 요동 지방에서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동 지방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요동 지역을 차지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백제의 땅이었던 한강 지역을 빼앗았다. 백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했겠죠. 그렇죠? 백제는 그러니까 수도를 빼앗긴 거야. 백제가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백제가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 그 도시가 바로 여기 공주, 지금의 공주고 옛날 지명으로는 웅진입니다. 수도를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백제 입장에서는 짜증났겠지만 전쟁에서 졌으니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5세기의 지도. 그다음 광개토대왕 하면 이렇게 엄청난 영토를 넓힌 왕이다. 그 다음에 또 장수왕을 보시면 장수왕은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웠다.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세운 요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운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같으면 뭘 세우겠어요? 우리 아버지 엄청 잘한 일들, 업적. 우리 아버지 싸운 킹왕짱 잘함. 그치? 우리 아버지가 어느 영토를 차지함. 그 다음 우리 아버지 착한 일 엄청나게 많이 했음. 맞아? 이런 것들 써놓지 않겠어? 농담이고요. 네, 업적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해놨겠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중국 지린성 지안현에 있다. 아쉽지만 지금 국내성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 중국의 영토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이 광개토대왕릉비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게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중국에서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릉비가 중국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 넓은 요동 그 다음에 이런 중국 쪽 땅이 과거 고구려의 땅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수왕 하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수도를 옮겨. 어디로 옮긴다?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다.
그러니까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장수왕이고요. 장수왕하면 기억할 게 평양성으로 천도한다는 게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요,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수도를 옮겼다. 알겠지? 수도를 옮김. 그래서 이미 설명했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게 된다. 그 다음에 장수왕이 그럼 평양성으로 왜 옮겼냐면,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이야기는, 아 우리 고구려가 이제 어느 쪽으로 공격을 가하겠다, 남쪽으로 적극적으로 더 치고 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 하면 남쪽으로 더 내려가겠다, 남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백제나 신라 공격해서 통일을 하든지, 맞아, 이렇게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펼친 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백제나 신라, 뭐 가야 이런 나라들은 바다를 타고 공격하기는 어려웠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이랑 적극적으로 싸워주면서 백제나 신라는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받지는 않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전성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라부터는 조금 지치니까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고요. 자, 배운 내용 한번 쭉 훑어봐야 돼요. 다시. 자, 기억할 건 뭐예요? 백제 전성기 4세기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백제 전성기고요. 근초고왕은 남쪽이나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외와 굉장히 활발히 교류했다. 특히 외와 많이 교류를 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전성기를 맞이한 건 그 다음 5세기 누구? 고구려지. 바로 서울 지역을 차지한 거, 한강 유역을 차지한 고구려가 전성기. 이때 유명한 왕은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광개토 대왕 하면 말 그대로 광개토, 넓은 땅을 확장했다.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겼다. 남쪽으로 수도가 내려왔네. 적극적으로 남쪽으로 공격하겠다는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된다. 알겠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 삼국시대 전성기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